제2의 월마트가 아닌 제1의 신세계를 만들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마트의 디지털 전환을 보고 월마트의 그것과 닮아 있다는 얘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월마트는 2016년 제트닷컴, 2017년 슈바이 부스조, 2018년 플리카트 등 유명 이커머스 기반 유통업체들을 연속해서 사들였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가 2021년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것은 이를 벤치마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해도 잘 따라해야지.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마트는 월마트의 디지털 전환을 잘 벤치마킹했을까요? 일단 숫자로만 본다면 매우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은 2022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영업적자 525억 원을 냈어요.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무려 3조 5,600억 원을 썼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성공적 인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물론 아직 1년 정도에 불과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베이 코리아가 아니라 신세계, 이마트 전체의 디지털 전환 상황을 보더라도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쓱닷컴도 2022년 3분기까지 영업적자 893억 원을 냈거든요. 쿠팡과 네이버 때문이라고만 말하기에는 그래도 거대 유통 공룡인 이마트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마트는 아직까지 디지털 전환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월마트의 혁신과 이마트의 혁신의 과감함이, 정확히 말하자면 고객에게 와닿을 수 있는 과감함이 너무 다르다는 데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월마트의 혁신은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고객 경험을 혁신했던 것이 월마트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이런 혁신들은 오프라인에서도 확실하게 고객들의 경험을 바꿔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월마트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엔드리스 아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매장에 여러 대의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사가기 곤란한 대형 제품 혹은 오프라인 매장에 재고가 다 떨어진 제품 등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객이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서비스입니다. 아니면 이런 서비스도 있죠. 최근에 월마트가 발표한 서비스인데요. 바로 텍스트 투 샵 서비스입니다. 월마트에다가 나 이런 물건이 필요해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내 장바구니에 추가해주는 서비스예요. 스캔 앤 고 서비스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바코드를 스캔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를 해서 계산을 위한 대기줄을 아예 없애버리는 서비스죠. 월마트가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동시 혁신이라는 방식을 취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월마트의 최대 경쟁자 아마존과 비교해 월마트가 지닌 최고의 장점이 바로 미국의 전역에 깔려있는 월마트 매장들이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이마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쿠팡보다, 네이버보다 이마트가 훨씬 나은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오프라인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마트 역시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마트의 전략 가운데 아마존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전략, 바로 수많은 오프라인 점포들을 일종의 물류센터처럼 활용하는 전략은 이마트 역시 똑같이 펼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고객의 피부로 와닿는 혁신들, 그러니까 고객이 오프라인에서도 이마트가 변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과감한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마트 쓸 때 솔직히 옛날이랑 똑같잖아요. 실제로 검색 엔진에 이마트와 옴니라는 검색어를 동시에 쳐보면 이마트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옴니 채널 혁신 얘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 경험이 실제로 많이 변화했나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캔 앤 고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이마트에서도 실제로 2019년에 비슷한 서비스를 시범 적용했었어요. 바로 스캔하고 바로 결제라는, 이름도 똑같은 서비스죠. 하지만 그 이후로 소식이 전혀 없어서 이마트 관계자에게 한번 문의해봤더니 현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쇼핑 경험의 혁신이란 걸 어디서 어떻게 느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만 꼽아봐라 한다면 UX, 즉 사용자 경험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월마트의 사례를 보면 UX의 혁신이 중요한 것은 절대 IT 업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열린 CES 2023에 참석했어요. 여기에는 월마트 역시 참석했죠. 과연 정용진 부회장은 이번 CES 2023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올 수 있을까요? 과연 2023년의 이마트는 고객들에게 어떤 혁신적인 경험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대한 흐름의 이커머스 시대에 오프라인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